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LPDDR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모바일 디램 시장은 장기 계약이 어울리지 않는 시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요 변동성이 크고 제품 표준화도 높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AI 시장이 확산되면서 메모리 기업들이 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LPDDR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그 현 시점에서 보면 LPDDR은 AI 파생 시장에 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애플과 같은 빅테크들이 장기 계약을 통해서 모바일 디램 선전에 나선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그 AI 모델이 서버단에서 온 디바이스 AI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됨에 따라 메모리 중요성은 더 커질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앞으로 장기 계약이 추가적으로 여전히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앞으로 모바일 디램 수요 업체 간의 이런 극심한 경쟁 형태가 언제까지 이뤄질지 따져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트렌드포스의 디램 가격 전망 때문인데요. 올 1분기 디램 가격은 직전 분기인 그 2025년 4분기보다 90에서 95%가량 올랐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디램을 포함한 디램 가격은 올 2분기에는 직전 분기인 1분기보다 50에서 60% 상승할 것으로 트렌드포스는 봤는데요. 이번 분기에도 상승폭이 50에서 60%지만 직전 분기인 1분기의 상승폭보다는 줄어드는 것이죠. 상승폭의 기세는 꺾인 것입니다. 낸드 같은 경우는 올 2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70에서 75% 상승할 것으로 봐서 디램보다는 상승률이 더 높을 것으로 봤습니다. 예, 모바일 디램 등 디램의 그 2분기, 올 2분기 상승률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직전 분기 1분기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1, 2분기를 다 합치면 반년간 거의 두세 배 수준 오른 것입니다. HBM으로 메모리 캐파가 대거 이동하면서 모바일 디램을 포함한 메모리 전 영역에서 상승세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주목할 게 바로 모바일 디램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디램은 전통적으로 보면 분기 계약, 스팟 가격 구조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AI 때문에 고성능 모바일 메모리가 희소해지면서 특히 LPDDR5X 등의 온 디바이스 AI 대응 용량이 증가하면서 전통적 계약 방식이 깨진 상태죠. 애플 등이 장기 계약을 통해서 물량을 묶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디램 가격 추이인데요. 이번 2분기에 디램 가격이 직전 분기 대비 많이 오르긴 하지만 상승하는 기세, 상승 기세는 주춤해졌습니다. 앞으로 이례적으로 평가되는 모바일 디램 장기 계약이 확산될지 따져볼 필요가 생겼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모바일 디램 그 장기 계약, 그 LTA가 확산되기 어려운 측면이 큰데요. 디램 가격 상승률의 속도가 꺾였다는 것은 불확실성 구간이라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이 가격 방향은 위쪽인데 지속성에 대한 확신은 약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모바일 디램은 구조적으로 그 LTA 장기 계약과 안 맞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LTA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모바일 디램 관련 LTA의 구조 자체에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애플과 삼성이 그 3년에서 5년짜리 고정 LTA를 맺었다고 할 때 이를 한 번 계약을 맺으면 그 기간 동안 추가 계약이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애초에 애플이 메모리에서 하는 계약은 고정 물량, 고정 가격 LTA가 아닙니다. 이보다는 훨씬 유연한 구조죠. 3년에서 5년 계약의 실제 의미는 완전 고정 계약이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 그리고 우선 공급권에 가깝습니다. 보장하는 물량도 일부 물량입니다. 일부 물량에 대한 커밋이라는 얘기죠. 즉 3년 계약이 3년 동안 물량이나 가격 완전 고정의 의미가 아니라 3년 동안 그 파트너십 관계에서 일부 물량은 보장하고 나머지는 추후 협상하겠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LPDDR의 가격 상승폭이 주춤해져도 또 장기 계약이 특정 물량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은 기본적으로 레이어처럼 쌓입니다. 가령 기존 계약은 기본 물량을 보장하고 신규 계약은 추가 물량 보장을 의미하는 식입니다. 매년 새로운 제품, 새로운 용량, 새로운 조건이 계속 나오니까 같은 회사와 계속 계약을 갱신 추가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모바일 디램이 더 그렇습니다. 아이폰만 해도 세대마다 메모리 사양이 바뀌고 있습니다. 용량도 8GB, 12GB, 16GB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계약도 매번 다시 짜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공급이 타이트할수록 추가 계약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장기 계약을 유지하면서 매년 재협상을 통해서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구조로 갈 것입니다. 사실 그 LPDDR 시장은 구조적으로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는 고객 자체가 거의 없는 시장에 가까운데요. LTA가 적다는 것은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LPDDR의 가격 상승이 지금은 빠르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역으로 보면 하락도 빠르게 올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 LPDDR 수요 업체 중에 LTA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해봐야 애플이 거의 유일할 정도입니다. 이 LTA를 체결할 수 있으려면 일단 메모리 수요 물량 자체가 엄청 커야 하고 특히 수요 안정성, 즉 출하 변동이 적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격 전가 능력도 필요합니다. 비용이 올라도 브랜드가 받쳐줘서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런 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이 애플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PC 노트북 같은 경우는 델, HP, 레노버 같은 기업들이 있긴 한데요. 이런 것들은 애플에 비해서 메모리 수요 변동이 큽니다. 제품 믹스도 자주 바뀌죠. 그렇다 보니 LTA, 장기 계약을 체결할 역량이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샤오미, 오포 같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도 브랜드력이 약하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 전가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장기 계약이 안 된다는 뜻이죠. 이런 맥락을 한다면 애플이 LPDDR에서 장기 계약 또는 그 준 장기 계약을 줄이기 시작하면 가격 기대가 꺾였다는 신호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이 순간부터 시장은 꽤 빠르게 식을 수 있다는 뜻이죠. 애플 LTA는 따지고 보면 초기 물량에서 앵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수요의 하한선을 형성해 준다는 뜻인데요. 이 정도 물량은 무조건 시장에서 소화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만큼 애플이 향후에 LTA를 줄인다는 의미는 단순히 계약 하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다, 앞으로도 싸질 것 같다, 또 물량 확보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일반 D램 LPDDR 가격 동향 또 애플의 LTA 계약 동향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렌드포스 2분기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50에서 60% 상승하지만 1분기에 95% 상승보다는 상승률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동향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쪽에 메모리 수요가 많으면 앞으로 다시 상승폭이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생각보다 못하게 되면 그리고 HBM의 수요가 생각보다 시장 기대보다 약해져서 LPDDR 쪽으로 수요가 다시 몰리게 되면, 그래서 공급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메모리 업체들이 HBM보다 또 LPDDR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LPDDR의 수급도 균형을 맞춰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